갯벌랩은 미디어 아티스트 이선주, 사운드 아티스트 김익명, 그리고 큐레이터 미술사학자 김금화, 조경사학자 이론가 김정화, 큐레이터 겸 연구자 마예니로 구성된 다학제 연구 콜렉티브입니다. 저희는 2022년에 처음 만나서 같이 이제 한국에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됐고, 갯벌랩은 그 다음 해인 2023년 초에 결성이 되어서 그 해 여름에 저희가 만화츠 마넥츠와 유쾌한과 함께 첫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표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활동 위주로 갯벌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갯벌랩은 한국의 갯벌을 위주로 저희가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외에 다양한 습지 환경까지도 확장을 해서 갯벌을 예술, 기술, 인문, 건축, 생태, 도시, 조경 등의 다약제적 관점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갯벌은 땅과 물이 만나는 지점이고, 일반 해안가도 그렇긴 하지만 갯벌은 어쩌면 그 중간 지대가 되게 크게 너르게 형성되어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혼종성? 하이브리드성, 그리고 또 갯벌이 워낙 간척지로서 활용이 되었던 역사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저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특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갯벌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탐구를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의 저희가 환경과 맺는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2023년 여름에 한 달 동안 대부도 및 시아오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갯벌랩을 결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아직 갯벌에 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면서 갯벌을 계속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다가 처음으로 직접 한 달 동안 갯벌 앞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그 환경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매일매일 다른 시간대에 갯벌을 가보면서 그곳에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직접 갯벌에 들어가서 뭔가를 설치해보고 또 갯벌을 관찰하는 혹은 갯벌을 걷는 기계를 만들어 본다던가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인공 습지도 가서 인공물과 자연이 어떻게 혼재돼서 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또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와오가 많은 인공적인 설치물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고 오염돼 왔고 다시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지인들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김익명 작가는 이렇게 환경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연구를 해왔었고요. 워크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워크숍은 김익명 작가가 진행한 어쿠스틱 테리토리라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어쿠스틱 테리토리는 배송습지에서 진행이 되었고, 인공시와오의 조간 지역에서 생태계를 소리를 통해서 관찰을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고, 그 시와오 생명지킴이의 박선미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를 데리고 들어가 주셨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새들과 육지 동물들의 서식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생태를 좀 보호할 수 있게끔 인간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와오가 한때 되게 오염이 심했는데 그때와는 조금 또 다르게 계속해서 활력을 또 회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재야생화 과정을 김익명 작가와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음향적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은 제가 진행했던 갯벌 위의 기계라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저는 이 워크숍에서 이제 대부도 주민분들 중에서도 특히 환경을 계속 관찰하고 시티즌 사이언스를 행해 나가시는 분들을 한 4명 정도 모셔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 갯벌의 인공물과 자연이 혼재된 환경에 대해서 대부도에 거주하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직접 관찰해 오신, 그리고 직접 겪어 오신 분들과 토론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여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이렇게 저는 주로 DIY 기계를 만들어서 환경을 관찰하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그런 작은 기계들을 만드는 활동을 제 개인적인 예술 활동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여기 활동가분들이랑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설치된 풍경에 대한 경험과 기계들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이 기후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스테이션을 만들고 직접 같이 갯벌에 나가서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갯벌과 기계가 어우러지는 광경이라든지 충돌하는 지점이라든지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갯벌에 어떤 기계가 있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가들은 계속해서 각자의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리한 김익명 작가는 시와호에서 시작해서 또 네덜란드 바닷가에서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저는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네덜란드에도 갯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갯벌에 사는 도요새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김익명이라는 작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랑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라이든 대학교의 박사 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네덜란드에도 되게 큰 갯벌이 있고 한국에도 서해안에 알다시피 큰 갯벌이 있어서 두 갯벌 속의 간척지의 음향을 비교 분석적으로 탐구를 하면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술적인 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시 그리고 생태적 맥락에서의 간척지와 같이 사회 정치적 관심이 필요한 장소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소를 저의 고유 언어로 전유하지 않기 위해서 상황적인 청취 모드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장소에서의 이야기를 오디오북이나 공연, 워크샵, 전자악기를 통해서 해석하고 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쿠스틱 이콜로지라는 문맥에 저의 작업을 위치시키고 있는데요. 어쿠스틱 이콜로지는 70년대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서 머레이 셰퍼 등 5명의 연구자이자 소리 예술가들이 월드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맥락을 형성했습니다. 이 어쿠스틱 이콜로지라는 맥락은 70년대 도시화로 인한 소음공해에 대한 탐구로 시작해서 생태 보존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음향 연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생태 환경과 연결된 민족 음악학 에스노뮤지콜로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과거 그리고 부분적 현재의 어쿠스틱 이콜로지의 맥락을 공유하는 사운드 예술 그리고 연구의 사례들이 소리 객체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에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점유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머레이 셰퍼가 새의 울음소리를 기록을 한 표인데요. 제 생각에는 비인간들의 소리를 듣는 주체와 그리고 소리의 다원성이 인간의 이성의 틀이나 측정의 틀에서 좀 모호하게 삭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듣는 연구자는 분명히 마이크로폰으로 측정을 한 거를 귀로 들어서 해석을 한 건데 그 마이크로폰의 지역성이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듣는 귀는 음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좀 모호하게 삭제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비인간의 소리들을 이성의 틀에서 측정하고 또 기록하는 면에서 듣는 귀를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게 좀 점유적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윤리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예술적인 작업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이그의 옛날 지도인데요. 사실 구글 맵의 정확한 유클리디안적인 측정적인 지도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시점이 있고 추상적인 표현이 있고 근데 이게 틀린 지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Situationist International이라는 맥락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어떤 공간 속에서 소리가 경험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버스 22번이라는 작업인데요. 오디오북 형태의 소닉 픽션입니다. 버스 22는 실제로 헤이그에서 있는 버스예요. 항상 학교를 갈 때마다 버스 22를 타고 다녔는데 이 작업에서 저는 가상의 3명의 인물을 만들고 버스 22에서 똑같은 루트에서 그 인물들의 각기 다른 청취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고 헤이그 버스 22번에 탑승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사가 도시화에서의 이야기에 좀 닿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작업은 땅 유령 그리고 소문이라는 작업이고 202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작업은 서울에서 계속 무너지고 세워지고 반복되는 개발 속에서 하운티드된 홀린 공간에 대한 작업입니다. 공사장의 폐자재로 집을 만들고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집에서 5만 년 동안 산 유령의 관점에서 서울을 보는 그런 소닉 픽션이고 관객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음향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버스 22의 종점이 헤이그 바닷가의 모래 언덕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 모래 언덕에서 작업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 모터라는 곳인데요. 제가 그냥 우연히 친구랑 산책을 하다가 지형도 좀 특이하고 이상하게 웅 하는 그런 좀 특이한 소리 같은 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집에 와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을 때 샌드 모터라는 해양 엔지니어링 장소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샌드 모터라니까 이제 모터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터가 어딨지? 라고 실제로 찾아가서 보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10년 전에 이 부분에 모래를 많이 붓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용해서 바람이 이렇게 모래를 넓히면서 모터처럼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든 해양 엔지니어링 장소였어요. 바람이 모터처럼 돌아가면서 모래가 넓혀지면 토양 질이나 해양 식물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해안 심식을 막아주는 해안 엔지니어링 사이트입니다. 사실 이 작업 전에는 도시나 인간 중심의 청취에 대해서 주로 탐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간척지에서의 비인간들의 행위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내부 구조와 그곳에서 드러나는 소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한테 좀 질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샌드모터라는 장소에서 바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행위자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노트를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소리와 바람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의 현상에 집중하면 들을 수 있고 흐름의 현상에 집중하면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존재는 움직이는 공기로 얽혀 있습니다. 움직이는 공기는 비밀스러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죠. 빛처럼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물이나 우리의 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소릴이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바람은 어느 한 곳에도 머물지 않고 고요함을 전한 뒤 떠나버립니다. 움직이는 공기의 세계에는 그 여정에서 마주친 사물들의 이야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샌드모터의 바람의 특성의 영감을 받아서 바람을 소리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기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기는 바람이 불면은 모터가 돌아가고 모터가 돌아가면 그 에너지가 진동으로 바뀌면서 소리가 나는 동시에 모터로 생성된 에너지가 또 이 기기를 정기적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동을 하는 샌드모터의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바람의 소리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실제 바람의 소리일지 아니면 그냥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일지 예를 들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걸지 파도가 치는 소리를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걸지 귓바퀴에 부딪히는 어떤 공기를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걸지 되게 다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동시에 여러 내용과 맥락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의 귀는 정말로 선별적이라는 거. 우리의 귀가 생긴 대로 듣는 거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도 정해져 있고 들을 수 있는 주파수도 정해져 있고 또 뭐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청취는 항상 주관적이고 항상 윤리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버스 22 작업부터 생겨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지 또 불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윤리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점유하지 않고 식민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해서 요즘에는 그런 거를 좀 필두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갯벌랩과 관련이 많은데요. 제가 2023년도에 선주 작가랑 대화를 하면서 시와호라는 장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관척지를 좀 중심으로 탐구를 하고 있는데 조력발전소가 있는 재생 엔지니어링 장소이고 아시다시피 오염에 대한 굉장한 다이나믹한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좀 지정학적으로도 연관이 있고
그에 비하면 샌드모터 같은 경우에는 10년밖에 되지 않은 최신의 장소고요. 그래서 이제 시와호에 처음 갯벌랩으로 선주 작가랑 입장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제 모국이기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복잡한 문맥이 느껴지기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다이나믹한 역사에서 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한테도 굉장히 고난한 역사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로컬이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지, 혹은 제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장소를 제가 덥석 예술적인 메리트로 점유해버리는 것이 아닐지 고민이 되게 많아서 좀 녹음도 제가 사실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에세이는 제가 시화에서의 상황적인 청취 방법론에 대한 글인데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소리적인 고찰. 예를 들면 조력발전소가 수질 오염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지만 조력발전소의 터빈이 물속에서 이렇게 작용하면서 뿜어대는 초저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해양 생물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초저주파에 굉장히 예민한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소로 인해서 얻는 전기는 인간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수질 오염을 개선하면서 얻는 이점도 있겠지만 해양 생물의 관점에서는 치명적이고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듣는 방법. 그래서 1980년대에 시와호가 계획됐을 때의 국제적인 상황들, 조력발전소가 건립이 됐을 때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소리 연구의 일환으로 좀 포함을 시켰고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자를 지우지 않고 저의 존재를 지우지 않고 신의 관점으로 만들지 않고 저의 주관적인 관점을 혹은 저의 선별적인 그런 선택들을 드러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원적인 청취는 도나 헤라웨이의 상황적인 지식에서 좀 이론적인 도움을 받았는데요. 도나 헤라웨이가 제안하는 시각은 체화된 부분적인 그리고 자신이 보는 것과 그것을 조직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시각입니다. 시각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권력의 문제이며 어쩌면 우리가 시각화하는 행위에 내재된 폭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눈은 누구의 피로 만들어졌는가? 저는 여기에서 시각을 청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갯벌랩 또한 다학제적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자의 꼭지를 공유하면서 갯벌이라는 공간의 정의, 고착된 게 아니라 슬라임처럼 유기적이고 바뀌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바뀌는 주체적으로 이동하고 바뀌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어쿠스틱 테리토리가 처음 이제 작업한 건데요. 이 작업은 제주도의 해안가에서 청취 워크숍과 함께 제작된 음반입니다. 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쌓인 게 없어서 함께 부딪히면서 배우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참여자들이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워크숍에서는 이제 Fragile Lines라는 연약한 경계선이라는 주제와 함께 제주도 해안가를 따라서 돌고 모은 소리들을 가지고 작업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더해서 이제 해외에 비슷한 주제로 작업하는 음악가들에게 부탁해서 좀 트랙을 채워서 발매를 한 음반입니다. 이 워크숍 이후에 워크숍의 방법론을 좀 진지하게 짚어내고 싶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시간을 이렇게 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의미 있는 청취를 할 수 있을지, 또 나아가서 그냥 저희가 지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갯벌랩을 이후로 좀 상황적 청취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현재 워크숍의 윤곽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요. 알미르라는 네덜란드 인공섬이 있는데요. 인공섬의 해안가에서 진행된 워크숍입니다. 이번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로컬 분들 한 4분, 5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소설 작가 한 분, 일러스트레이터 한 분, 저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두 파트로 나누고 첫 번째 파트는 몸으로 듣고 경험을 나누는 것, 기억을 나누는 파트로 진행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귀가 듣기 힘든 소리들을 녹음기 혹은 센서를 이용하여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워크숍을 바탕으로 협업한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그 소설에 대한 지도를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리고 또 그 소설을 로컬 분 중 한 분이 나레이팅을 젊은 시절에 하셨대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을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제작하는 식으로 해서 오디오북 형태의 소닉 픽션을 제작했습니다. 내용은 신발 수리공이 있는데 모래 폭풍이 오는 날 신발을 테스트하러 나갔다가 모래 한 톨이 신발에 껴서 있는 거예요, 집에. 근데 그 모래 한 톨이 집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씨앗에서 집안 전체의 색깔을 바꾸고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소설 내용입니다. 판타지이죠. 그래서 실제 알미레 해변가에서 사운드워크 형태로 발표가 되고 오디오북 형태로 아마 곧 디지털 퍼블리싱이 될 것 같습니다. The living world is full of sound. 그 워크숍 때 이제 로컬 분들과 같이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어떤 내용을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 시와 생명지킴이 대표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환경보호나 오염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시와호에 어떤 새들이 살고 있고 그 새들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관객의 어떤 입장을 제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작업 활동을 하는 반경도 좀 어떤 식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 나눴었고, 어떤 바닷가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또 어떤 시간에 어떤 개가 어떤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저희가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 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고, 그분들이 생태에서도 또 어떤 부분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였고,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래도 이제 뭐 양식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활동이 갯벌 위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아주 막 비판적으로 토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저희도 부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작업에 어떤 반영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하나의 스탠스를 취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불가능할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한 맥락들이 얽혀있는 곳이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탐구하는 느낌으로 갯벌랩을 했기 때문에